마감의 정석입니다. 오늘도 지수가 좀 빠지려나 걱정을 하셨던 분들께 현재 종가가 더 끌어올렸네요. 그래서 양쪽 나란히 0.4% 상승 거래 마쳤습니다. 좀 더 면밀한 분석 이분과 함께 보시죠.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 추세 유동성이 붙으면 바이오는 계속 가져가자. 입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이 대안 역할을 톡톡히 잘 해줬는데 이 부분은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죠. 오늘 이 나침반이 되는 두 종목의 흐름은 좀 어땠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냐라고 물어본다면 유동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추세를 만들어 놓은 시장인데 유동성을 계속 투입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종목들 가운데서 우리가 2200대에서 2500대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바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59,000원, 이 자리에서 방어하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들었었고, 2,500, 요 부근에서는 배터리나 반도체 가지고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쪽에서 유동성이 이제 붙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한 14조에서 한 11조,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자금들 자체가 계속 좀 대기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요 구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섹터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유동성이 계속 좀 들어올 것이냐, 그러면은 배터리 가운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추세만 보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추세와 유동성이 유지가 되면 2600까지 홀딩이다. 이 전략을 한 2주 전부터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이거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가운데서 이번 출발 지점, 광풍을 가져왔었던 주식이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배터리를 우리가 공략하려면 그 기준을 에코프로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에코프로한테 중요한 가격대를 이 방송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 자리가 57만 원이었습니다. 57만 원이었는데 오늘 57만 원 선 정도에서 딱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57만 원이라는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장중에 한 67만 3천 원까지 저점을 기록하게 되면 15% 정도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리는 이런 시도들이 장중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 에코프로가 57만 원에 반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이 단기 트레이딩 자금들이 여기에 반응한 거다. 그러니까 대장은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우리가 LMF나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대주전자 제로, 그러니까 같이 연동됐던 이런 주식들을 다시 우리가 공략하는 이 포인트를 잡으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배터리는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올해 2023년도에 배터리하고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좋은 가격대에 계속 저는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먹고 토하면 억울하니까 일정 비중과 일정 수량 관리를 하면서 가자는 얘기죠. 그럼 어디에 반응할 거냐가 중요했는데 57만 원이라는 자리에서 반응했다라는 건 굉장히 전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어제 에코프로 이 57만 원이라는 자리는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기록하기 전에 에코프로가 가장 높게 밸류가 형성됐었던 자리거든요. 2021년도 SK이노베이션하고 단기 계약이 이루어졌던 시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57만 원이라는 자리를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 에코프로만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서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배터리셀 대표 업체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이번 구간에 반응을 하는 자리들을 잘 살펴보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한 42만 6천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2022년도 익스펙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과거를 한번 가보면 에코프로 이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이 주식도 42만 원 이 구간에서 반응을 정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추천을 좀 드렸었잖아요. 제공약 포인트로. 근데 얘네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셀이나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은 2022년도 익스펙트, 그러니까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밸류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오늘 7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왔는데 요거를 보면은 2022년도 삼성 SDI가 대규모 증설을 하기 직전,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기 전에 밸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요 자리가 우리가 얼마 정도로 볼 수 있냐면은 한 74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떠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냐면 배터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 SDI는 74만 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42만 원인데 이건 거리가 너무 멀으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레벨업을 더 시켜가지고 한 54만 원 선 정도. 그리고 에코프로가 이번에 시장을 반응한 걸 봤었을 때 한 첫 번째로 57만 원 선 정도에서 좀 반응을 한 걸로 봤었을 때 우리가 배터리와 관련된 전략을 세울 때 이 가두리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면 요 가격을 벗어났었을 때가 저는 기대 수준이 클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에코프로가 만약에 57만 원이 붕괴가 되면 그 다음 자리는 44에서 46 정도가 오는 거니까 요 정도 왔었을 때 트레이딩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자리가 82만 원이기 때문에 요거를 추세로 돌리려면 최소한 76만 원이나 77만 원 정도를 넘어가야 익스펙트를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요 공간에서는 끌고 가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전략을 계속 병행하면서 가는 것이 같은 돈으로 좀 수량을 늘릴 수 있겠구나. 우리가 배터리 공략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가운데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이하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을 여러분들께 계속 좀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 이 셀트리온 그룹이 얼마만큼의 유동성을 이제 가져올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주변 지로의 어떤 확장성이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18만 원이라는 자리를 딱 부딪히면서 왔으니까 요건 트루시마의 이제 밸류까지도 이제 인지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머니들이.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나서 한 30% 이상 수익 났을 거예요. 적게 나신 분들도.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뭐 잠깐 뭐 전고점 돌파는 못했지만 지금 이 구간도 전 죽는다고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기반은 다져놓은 것 같아요. 기반은 다져놓은 것 같다. 그러면은 강남 쪽에서 바텀을 형성을 하면 북석동이나 잠실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들 어떤 걸로 기준을 잡느냐라고 보면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었을 때 흑자 기업으로 일단 좀 압축을 해놓자. 올해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 당연한 거고 이게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CB나 BW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사태가 나지 않게 흑자 기업 위주로만 하더라도 전 충분히 좋은 성과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유한양행하고 한미약품하고 ST팜 이런 주식이었어요. 알테오자는 ABL 바이오하고, 그죠?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잡아드렸던 자리가 53,000원하고 한 58,000원 정도 됐었을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냐, 5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티닙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로 기업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저 티닙이 나오면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었고 안정적인 캐시에서 성장성이라는 걸 더해준 거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좋은 거라서 우리가 53,000원이라는 것은 좋은 가격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그동안 꼬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2023년도 익스펙트 58,000원까지 넘어갔으니 이제 더 이상 바이오 제약에서 자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밸류를 못 받았던 것조차도 이제는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신호가 계속 좀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은 27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잘 안 보이면 제가 하는 말을 잘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이제 포인트인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27만 5천 원을 돌파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확장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들을 이제는 회수하기 시작한다, 시장이. 이런 의미로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미약품이 기술 반환되고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불신이 커졌었던 시점이 2018년도, 2019년도입니다. 이게 티슈진도 그렇고, 코롱 티슈진 관련된, 그 다음에 신라젠도 있었고, 한미약품 기술 반환도 있었고, 그래서 한미약품의 이 랩스커버리 기술이 과연 이게 쓸모가 있는 거냐, 이런 불신이 가득했었던 요때의 밸류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환산하면은 27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의미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쓸모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랩지노미스 기술이 롤론티스 신약 허가 승인됐잖아요. 쓸모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신약으로 나왔네? 그럼 쓸모가 있어진 거죠. 이걸 돈이 인정해 준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27만 5천 원이 돌파됐다는 얘기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이제 얘도 프리미엄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요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같은 관점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게 ST팜이죠. 그때 기준은 아마 7만 7천 원하고 8만 3천 원 정도로 제시했던 것 같은데, 요게 어떤 거냐면 ST팜이 죽다가 살아난 밸류입니다. 길리어드 때문에 죽다가 올리고 헬사 때문에 살아난 자리. 근데 지금은 살아났잖아요. 적자에 허덕인 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려놨었기 때문에 요때가 이제 죽었을 때고, 그죠? 길리어드 때문에 죽었을 때고, 지금은 올리고 헬사 때문에 돌아섰잖아요. 반응공장 증설하면서. 죽었었을 때의 밸류가 7만 7천 원이거든요. 이거를 익스펙트로 환산하면은 8만 3천 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익스펙트를 인정해주는 바이오 제약에 대한 주식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아무튼 좋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에 대한 확산 신호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쪽에서 확장되는 형태로 가져가니, 내가 그동안 배터리 쪽에서 계속 수익을 좀 가져가셨던 분들도 바이오 제약 쪽에서 이제 보폭을 넓혀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잠깐 쉬는 것 같지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삼성전자를 잘 봐라. 삼성전자가 7만 원 밑에서는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다 많은 거고, 대신 약간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소부장에 대한 디테일, OLED에 대한 디테일, 그다음에 여기 뭐 현대차와 관련된 디테일,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에 따른 약간의 대응성은 잘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때 이 포지션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제약 바이오까지 배터리도 제공약 포인트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참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 기준점이 되는 대형주들을 이 시간에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 큰 틀의 전략의 변화는 없습니다. 관심 종목 그 내에서 얼마에서 공략 포인트를 좀 잡을지 설명을 해주시네요. 저희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